친명이란 걸 떠들고 다니는 스피커들, 정작 이렇게 중요한 내용은 안 다룹니다. 박상용은 녹취록만 있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그 당시 자료들이 있는데 이에 대한 건 취재도 안 하고 설령 다른 기자가 취재를 해도 안 다룹니다. 봉지욱 기자가 결국 본인 방송에서 모든 걸 오픈했습니다. 영상으로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함께 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분을 통화하고 여러 차례 통화하고 했지만 본인이 이제 언급이 되는 걸 싫어하셔서 제가 여태까지 녹음 파일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공개하지 않았는데 안타깝게도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저와 통화할 때만 해도 암투병 중이셨는데 제가 이제 이 국정원 문건을 공개하면서 국정원 문건 안에 이름이 나오는 분이고 보도를 제가 했죠. 제가 보도를 하자마자 수원지검 검찰에서 전화 와서 엄청나게 괴롭힌 것 같습니다. 예. 암투병 중인 사람을 검찰에서 괴롭혀서 물론 이제 본인의 지병으로 돌아가신 거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 병세가 훨씬 더 악화돼서 작년 2월 22일에 공개됐고 지금 국정조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제가 오늘 녹음 파일을 공개하겠습니다. 그 김한신 대표라는 분인데요. 이제 대북 사업가입니다. 대북 사업가인데 제가 이제 보니까 그러니까 대북 사업 쪽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분이세요. 유명한 분인데 지금 이제 뭐 좀 안타깝게 검찰 수사 받다가 돌아가셨는데 좀 화면 좀 보여주세요. 네. 네. 김한신 대표님께서 이제 작년 2월에 말에 이제 돌아가셨고 저와 통화한 것은 아마 마지막 기자와의 통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차례 통화를 했는데 전화를 할 때마다 이제 병원에 계시더라고요. 병원에 계신데 지금 이제 김한신 대표가 이렇게 이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마지막 남기신 이 증언이 이번 국정조사에서 공개가 될 겁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4월 14일에 대북 송금 사건 일반 증인 지금은 이제 기관 무슨 국정원이나 뭐 통일부나 이런 기관들이 나와서 검사들 나왔잖아요. 근데 그 기관 증인들이 나오는 것이고 오는 14일에는 일반 증인들이 나가는데 저도 나갑니다. 대북 송금 사건에 제가 참고인 자격으로 나가서 이런저런 증언들을 제가 할 건데요. 실제로 제가 이제 이 사건 보도하면서 뭐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을 쌍방울이 금품으로 매수했고 그의 딸에게 전셋집도 얻어줬다. 이런 것들이 제가 보도했던 내용들이 토대가 돼서 법무부에서 감찰을 했죠. 전부 다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드러났고 많은 것들이 지금 뭐 연호회 술 파티는 그냥 어떤 상징성 있는 사건이지 대북 송금 사건의 핵심은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김한신 대표님께서 저에게 했던 말들 저는 이제 이때 당시 보도를 2024년에 제가 5월경부터 보도를 했거든요. 2024년에 보도를 하면서 큰 확신을 가졌고 당시에 제가 언론 최초로 국가정보원 문건 재판부에 제출됐던 문건을 공개해드렸습니다. 이게 2급 비밀 문건도 있는데 국민의 알 권리가 더 중요하니까 저는 그냥 공개를 했습니다. 공개를 했고 아직까지 뭐 이걸로 해서 피소를 당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를 했는데 김한신 대표님 녹음 좀 그 자막 좀 띄워주시고요. 네. 김한신 대표님의 녹음을 보여드릴 텐데 일단 문건 보여드릴게요. 이건 제가 이제 앞서 공개한 건데 이 문건의 버전이 2개가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최근에 알았습니다. 지금 그게 아니라 이게 되게 이제 이 부분이 원래 이제 제가 공개한 문건은 이 부분이 복사 과정에서 좀 씹혀가지고 잘 안 보였는데 이 제목이 클리어하게 나온 문건이 수사 기록에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최근에 찾았습니다. 몰랐다가 북한의 이호남 아시죠? 리호남. 북한의 리호남이 누군지 지금 뭐 이 사건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누구냐면요. 제가 이거를 보시면 또 뭐 생각나실 수 있습니다. 이 영화 기억나십니까? 영화 공작. 영화 공작에서 김성민 배우죠. 이분이 이성민인가요? 네, 김성민 배우. 이성민 배우. 네, 북극성으로 뭐 나왔던 리명훈으로 이때 아마 영화에 나왔는데 이 지금
예, 이성민 배우가 역할한 게 바로 리오남입니다. 리오남이고요. 이때 당시 황정민 배우가 했던 게 흑금성이라는 실존 인물. 정보사에 있다가 국가정보원에 스카웃 돼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공작을 펼쳤던, 평양까지 들어갔잖아요. 영화 내용이 대부분 사실에 기반하고 있는데 이 당시에 이 흑금성 사건이 있었을 때 상대가 바로 리오남이었습니다. 근데 그리고 이제 이 리오남은 우리가 이제 이름을 뭐 리명훈으로도 알고 있고 했지만 제가 보니까 1953년생이고 지금 국가정보원 문건에는 리오남이 북한의 정찰총국 소속으로 나오는데요. 이 사진도 기억나실 겁니까? 지금 이성민 배우 리오남이 도청하고 있잖아요. 예, 도청하고 있는, 서로가 서로를 도청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스토리가 있었고, 마지막에 흑금성이 본인의 신분이 발각됐는데 도망갈 때 리오남이 어떻게 보면 좀 방조하면서 흑금성이 탈출할 수 있게 도와줬던 그 내용입니다. 굉장히 저는 흥미롭게 봤는데, 네. 근데 이제 영화 속의 리오남 그리고 현실의 리오남은 좀 다르겠죠. 아무래도 영화는 영화일 뿐이니까. 다시 이제 국정원 문건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이 문건이요, 검찰에 파견 나갔던 그 검사가 실수로 끼워 넣은 것 같습니다. 이게 원래 재판부에 안 갔어야 되는데 저는 이걸 보고 이 문건 하나만 이렇게 있을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북한의 리오남이 쌍방울의 대북 사업을 이용해 주가 조작 시도를 언급했다. 북한이 그러니까 리오남이 말을 했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지금 국정원 요원이 작성한 국가정보원 문건입니다. 2020년 1월 31일에 작성이 됐는데 여기 내용에 보시면 북한의 정찰총국 리오남은 지난해 3월경 남북경협연구소 대표 김한신에게 대북 사업으로 쌍방울 계열사 주가를 띄워주는 대가로 수익금 일부를 받기로 했다면서 쌍방울이 수익금을 일주일에 50억 원씩 전달하도록 할 테니, 그러니까 김한신은 당신에게 쌍방울이 당신한테 50억씩 줄 거야. 국내 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해서 중국 선양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왜 상품권일까라고 생각해보면 국내 백화점 상품권은 중국에서 낮은 할인율로 현금화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달러를 들고 가면 되게 위험해요. 엑스레이 검사에서도 안 나올 것 같지만 책 속에 넣어도 엑스레이 검사를 되게 빡세게 정밀하게 하면 다 보입니다. 그 돈이. 그래서 이제 상품권으로 바꿨는데 제가 이때 취재해 보니까 이게 롯데백화점 상품권인가 봐요. 롯데백화점 상품권이 중국에서 굉장히 10만 원짜리가 뭐 9만 5천 원 이렇게 이제 환전이 현금화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도 그렇죠. 현대백화점 상품권, 뭐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현금으로 이제 바꿀 때 할인율이 다 다릅니다. 우리가 살 때도 좀 다르고. 그래서 이제 김한신은 이제 리오남한테 이 이야기에 대해서 리오남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만약 이런 내용들이 알려지면 국내 민간 단체들의 대북 사업이 다 틀어질 수 있다며 거절했다. 이렇게 돼 있죠. 이거 국가정보 문건이니까 김한신이 이렇게 답을 했다는 게 이제 국정원 요원이나 어떤 보고서를 통해서 정보를 획득한 다음에 이렇게 국정원 공식 보고서를 작성한 거죠. 예, 일단 여기까지만 제가 이제 보여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문건을 입수하자마자 김한신 대표의 연락처를 그러니까 수소문을 해가지고 전화를 했습니다. 예, 전화를 했는데 이 앞부분 지금 여러분께서 보셨듯이 이 앞부분의 문건에 대해서 저랑 통화한 내용을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네. 제가 이제 전화를 걸었어요. 이 국가정보 문건을 확인한 다음에 이 문건에 등장하는 김한신 대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여보세요? 아, 예, 대표님 안녕하세요. 저 뉴스타파의 봉지욱 기자라고 합니다. 예. 예, 잠시 통화 되시나요? 예, 무슨 일 때문에? 아니, 다른 건 아니고 그 쌍방울 대북 송금 그 이화영 재판이요. 이 재판의 그 수사 기록에서 대표님이 등장을 하셔가지고요. 아, 그거는 왜냐면 예. 그게 이제 누구야 이호남이를 이제
예. 그 남쪽에서 최초 접촉한 게 저예요. 아, 최초로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후라기가 갔을 때 이제 저쪽에 김용순이 그 가방 못지않은 게 이제 이호남이거든요. 예, 예. 그때 이제 그 후로 해가지고 이제 그래 지금 이제 저기 뭐야 저 이화영이나 뭐 안보수가 만나기 전에 예. 내가 이제 그 이호남이를 만났었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전에 내가 이제 나는 이제 2008년도 2006년도 뭐 이때 이제 이호남이를 만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나오는구나. 그리고 이제 블라디 이제 그 2019년도 블라디에 이제 내가 이호남이하고 거기서 행사를 했거든요. 19년에요? 네. 그 보면 나와요. 그 ASF 그 뭐 대절병. 블라디. 네. 그 몇 월쯤이었어요? 2019년도 그게 뭐한 10월 달인가 아마 했을 거예요. 아마. 10월인가? 네,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게요. 지금 쌍방울이 북한에 돈을 줬다는 시점이 2019년도입니다. 2019년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여러 차례 나눠서 총 800만 달러를 보냈는데 그 800만 달러가 경기도와 이재명을 위해서 보낸 것이다. 뭐 이재명의 방북 비용이다. 이게 지금 검찰의 공소 사실이잖아요. 근데 2019년 10월에 만났다는 거는요. 돈이 어느 정도 다 간 다음에 800만 달러 중에 770만 달러, 30만 불 빼고는 거의 다 갔을 때 본인이 2019년 10월에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리오남과 행사를 하면서 만났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또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대북 송금 사건에 등장하는 뭐 안부수나 이런 사람은 리오남을 잘 몰라요. 만난 지도 얼마 안 됐고. 근데 이 김한신 대표는 실질적으로 남북 경협 사업에 있어서 가장 오랫동안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리오남과 네트워크를 갖고 있다는 게 이분의 주장이 아닙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요. 비공개 문건입니다. 비공개 문건인데 대북 중개업자 동향 분석인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 동향에서 남북 관계 소강 국면 속에서 남측의 대북 협력 중개업자가 북측 특정 창구를 활용하면서 교류 협력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여기 보시면 여기는 조선족, 여기는 남측 인물, 여기는 북측 인물. 1번이 리오남이잖아요. 여태까지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 만났을 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났을 때, 그때 그 회담 창구 첫 번째 스타트 그 중개 역할을 한 게 리오남입니다. 예. 리오남은 1953년생인데 지금 70대잖아요. 지금까지도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어떤 분이 댓글에 올려주셨던데, 야 봉주욱이 너 리오남이 만난다더니 어떻게 된 거냐라고 하셨는데,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린 이유가 우리 특정 지자체가 우리나라에 지자체 한 곳이 지금 리오남을 만나서 방북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딘지도 말씀을 안 드리는 게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제 비밀리에 서로 간에 그러니까 언론에 발표하지 않기로 하고 추진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제가 그걸 너무 떠들고 다니면 지금 우리가 남북 관계가 완전히 단절됐잖아요. 근데 이제 리오남을 통해서 우리 지자체가 그 지자체장이 보니까 평양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평양에 방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일단 누군가 이 민간 라인을 통해서 평양에 가게 되면 남북 정상회담 같은 게 처음부터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이제 단절됐던 관계를 회복하는 하나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 근데 그게 또 저 때문에 뭐 제가 지금 기자도 아니고 뭐 제가 어디 가서 기사를 쓰는 것도 아닌데 그냥 제가 너무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게 결렬될 수도 있어서 그 말씀은 드리지 않겠고, 조금 나중 단계에서 그게 이제 정확하게 성사되고 언론에 발표를 하려고 해도 남북 양측이 합의를 해야 됩니다. 그쯤 되면 뭐 꼭 제가 하지 않더라도 공식적으로 발표가 될 텐데, 어찌됐든 이 리오남이 김정은의 고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검찰이 800만 달러 중에 100만 달러를 리오남이 가져갔다는 거잖아요. 2019년 7월에 북한에 필리핀에서 쌍방울과 안부수가 무슨 국제 대회라는 행사를 열었는데 리오남이 필리핀에 가서
김성태로부터 70만 불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그건 완벽한 거짓말입니다. 제가 볼 때 제가 대북송금 사건 수사 기록 보면서 이거는 너무 나갔네라고 생각을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관련해서 제가 처음부터 리오남 문제 제기를 했었고 북한 공작원 리오남은 중국과 블라디보스토크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벗어나면 CIA에 체포돼요. 예. 대북 제재 대상 인물이기도 하고 CIA나 여러 정보기관들, 중국의 정보기관도 마찬가지고 이런 북한 공작원 리오남은 아주 유명한 사람이라서 그런 모험을 할 리가 없잖아요. 그냥 중국에서 만나서 받으면 되는데 어쨌든 제가 이제 이 문건을 보여드린 거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김한신 대표가 지금 가장 위에 있죠. 북측 인물 중에 1번이 리오남이고 남측 인물의 1번이 김한신입니다. 이 두 분이 가장 오래 하셨고 이 지금 보면 이게 연결이 되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여기 안부수도 있네요. 예. 안부수는 리오남과 지금 연결이 안 되잖아요. 여기 보이시죠? 안부수는 북한의 이제 송명철이라고 통전부 사람입니다. 송명철 아태 그러니까 통일전선부가 있고 통일전선부가 외부에서 활동할 때는 조선 아태위라는 걸 만들어요. 민간 단체를 만들어서 아태위에도 직함이 있고 통전부에도 직함이 있는데 당시 송명철은 통전부 아태위 부실장이었습니다. 부실장. 그리고 지역은 베이징이다. 지금 그 김한신이 있고 리오남이 있고 지금 리오남도 지금 아태위 소속으로 돼 있죠. 그리고 활동 지역이 중국과 러시아. 이 두 곳으로 나옵니다. 무슨 필리핀 같은데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770만, 800만 달러가 거의 다 간 시점에 리오남을 만났고 그 전에도 만났고 굉장히 자주 만나는 분입니다. 친구 거의 나이가 이제 김한신 대표보다 리오남이 나이가 한두 살이 많대요. 근데 이제 친구처럼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2006년경부터 뭐 알았다고 하니까 제가 이제 이때부터 이제 물어봅니다. 이제 김한신 대표에게 국가정보 문건을 제가 물어보는데 이분은 이런 문건이 있는지 모르는 상태였어요. 한번 들어보시죠. 10월인가. 근데 그 여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 내용 아세요? 뭔데 나 몰라요 그거. 그러니까 대표님이 리오남을 만나서 들은 내용을 예. 국정원의 최모 조정관 같은데 하여튼 국정원 조정관이 듣고 그 내부 보고를 한 게 그 이번 재판 기록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요. 난 뭐 몰라요. 근데 어쨌든 그게 이제 내가 이제 2019년도에 블라디에서 이제 이훈남을 만났을 때는 네. 그때 당시 이제 하여튼 뭐 쌍방울하고 저 이화영이하고 뭐 이렇게 이제 안부수하고 이렇게 움직일 때 예. 이제 그 시기에 내가 이제 이훈남을 만났거든요. 예. 그 시기에. 근데 그때 당시 내가 이제 들은 내용을 내가 아마 보고서를 쓴 게 있을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이게 중요한 게요. 지금 국정원은 이걸 지금 주가 조작 정황이 있다 이렇게 지금 적었거든요. 여기다가 리오남한테 직접 말씀을 들으신 걸로 돼 있어요. 정확히 제가 읽어드릴게요. 경찰총국 리오남은 지난해 3월경, 지난해가 2019년이에요. 김한신에게 대북 사업으로 쌍방울 계열사 주가를 띄워주는 대가로 수익금 일부를 받기로 했다며 쌍방울이 수익금을 일주일에 50억 원씩 전달하도록 할 테니 국내 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해서 중국 선양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하여튼 비슷한 내용은 있었는데 내가 거절을 했어요. 그리고 이 리오남이 이런 말을 한 건 사실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예. 비슷한 내용은 나한테 한 게 아니고 우리 직원을 좀 보내달라고 해서 우리 직원이 거기 갔다 왔는데 예. 직원이 그 보고서를 그렇게 썼더라고. 나한테 얘기한 것도 있지만은 국정원에다 보고서를 그렇게 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호남이한테 내가 이 새끼 너 남북 관계를 작살 내려 그러냐, 민주당 망하게 하려 그러냐, 응?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되게 뭐라고 했죠 내가. 그래서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김한신은 만약 이런 내용들이 알려지면 국내 민간 단체들의 대북 사업이 다 틀어질 수 있다면서 거절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맞아요. 그거는
그런 거를 얘기하면 안 된다.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 이거는 남북 관계도 깨지고 민주당도 깨지고 다 깨진다. 예. 그리고 앞으로 이건 뭐 어떻게 하려고 이런 일을 저지르냐. 예. 그 내가 그거 못하게 막았죠.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이화영 이 재판이 이재명의 방북 비용을 쌍방울이 대신 내준 걸로 지금 돼 있는데 여기 국정원 문건에는 쌍방울의 계열사 주가를 띄워주는 대가로 수익금 일부를 받기로 한 걸로 돼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걔들이 뭐 이제 그 대북 송금이 안 되잖아요. 예. 유엔 제재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예. 그러니까 걔들이 뭐 이제 뭐 그런 식으로 하려고 뭐 작전을 세우려고 했겠는데 나는 그게 그 후로 어떻게 진행된지는 모르는데 예. 나는 어쨌든 간에 그 이호남한테 너 이 새끼야 이건 너 김정은 위원장이 아는 거야 이 새끼야 너 죽으려고 환장했어? 응? 그럼 이게 터지면 이 새끼야 남쪽에 민주당도 망하고 남북 경협민들은 다 망한다. 그러니까 하지 마라 이런 거는. 네 그랬죠. 네, 지금 문건에 제가 이제 물어보잖아요. 지금 문건에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사실이라고 대답을 했는데 당시에 이 얘기가 나왔던 것은 처음에 나한테 얘기한 게 아니고 나한테 남북경협연구소 하시잖아요. 직원을 한 명 보내라 그래갖고 그 직원을 보냈대요. 그 직원을 보냈는데 리오나미한테 상품권을 좀 세탁해서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아서 이 직원이 와서 이 김한신 대표한테 보고를 하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 직원한테 야 이거는 국정원에 통일부와 국정원에 보고를 해야 되니까 보고서를 써라 라고 해가지고 이제 통일부와 국정원에 보고가 됐고 그래서 지금 아까 좀 전에 여러분께서 보신 국정원 문건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국정원 문건의 진실성을 제가 따져보자는 겁니다. 지금 김한신 대표가 문건 속 내용을 제가 읽어줬죠. 이때 제가 뭐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 읽어줬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증언을 하는 겁니다. 지금 김한신 대표는 검찰이 많이 괴롭히고 또 암투병 하시다가 이제 안타깝게 돌아가셨지만 지금 저와 통화한 이 녹음 파일은 제가 특검에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직접 통화한 이 녹음 파일은 법정에서도 증거로 유효한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특검에 이제 제출을 할 텐데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것이 알고 싶다. 내용은 위에 이제 김영진 태국 파타야 그 범인이고 이 김영진의 도박 자금을 성남 국제 마피아파 이준석 코마트레이드 대표가 대줬다. 그리고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준석에게 뭐 우수 중소기업상 등 여러 특혜를 줬다는 게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의 방송이고 특혜를 주고 정치 자금을 받았다는 거야. 뭐 이런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3년 뒤에 이제 박철민이란 전직 국제 마피아파 조직원이 이준석에게 이재명에게 상납한 걸 같이 불자라고 이제 회유를 했고 박철민의 아버지는 국민의힘 전직 성남시 의원이었고 이 박철민의 판결문을 보면 여기 이제 국민의힘 관계자 이 사건에 20억 돈다발 허위 폭로 사건에 박철민의 아버지와 국민의힘 관계자가 있는데 그 국민의힘 관계자가 국제 마피아파 조폭이었고 윤석열 캠프에서 선거를 도왔다. 이게 지금 이제 나왔죠. 맞아. 이 영화도 이런 영화가 없어. 그래서 이제 김영진 씨가 저한테 이제 편지를 새로 보내왔습니다. 이번 주에 김영진 씨가 편지를 보내왔어요. 3월 29일자 찍혀 있죠. 2026년 3월 29일에 이제 보낸 거죠. 보낸 거고 제가 어제 받았는데 예, 이제 봉지욱 기자님께 하면서 아직은 이제 저에 대해서 약간 뭐랄까 경계심이 좀 있습니다. 경계심이 있는데 제가 이제 김영진 씨 아버지를 통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본인이 기억하는 바를 한번 쭉 적어달라고 그러는데 11장의 편지로 온 거예요. 온 건데 내용을 잠깐 보여드리면 5번이요. 5번 CG 한번 읽어주시죠. 5번. 자, 저는 이재명 전 성남시장과는 만난 적도 도피와 관련한 어떤 도움도 받은 사실이 없고 뇌물 전달과 관련하여서도 아는 바 없고 조작임을 밝힙니다. 형광펜 부분만 읽으면 될까요?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이재명 전 성남시장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변호사와 동행하여 조사를 받을 때를 제외하고는 담당 검사는 계속해서 저와 이재명 전 성남시장에 대한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검사는 부장님이 김영진 씨
한테 기대가 크다며 오. 조사 시작 전 톡 까놓고 얘기를 했. 얘기를 한다며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몇 달 후 방송으로 김영진 씨랑 선배 이준석 씨가 이재명 전 성남시장에게 뇌물을 주고 유착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내용으로 방송하면 너는 끝난다 이런 내용이 이제 붙어 있고요. 야, 요거는 이제 뭐요? 2018년 예. 그것이 알고 싶다 이재명 편 방송하기 전이네요. 한 전 상황. 두세 달 전으로 보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6번 자료를 보시면 예. 김영진 씨가 더 쉽게 가려면 말을 조금만 보태어주면 될 것 같아요. 오. 이렇게 얘기를 네, 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김영진 씨가 그렇게 해주면 김영진 씨 사건에 대해서는 부장님이 확실하게 특수상해나 상해치사로 마무리 준다고 했다. 와.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형광펜에 김영진 씨 지금 서울중앙지검에서 제일 핫한 게 뭔지 알아요? 라고 하면서 이재명 뇌물 사건을 언급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말이 7번 CG를 한번 보여주시면 진짜 무섭다. 이거는 이제 박철민 사건에 2023년 9월 11일 윤석열 딱 당선 6개월 후 박철민 사건에 김영진이 증언자로 나갑니다. 왜냐하면 박철민이 지목한 게 김영진과 이준석이 이재명에게 상납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본인이 이제 뭐 피고인은 아니고 참고인으로 나가서 증언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지금 빨간 테두리 안에 네. 잠깐만요. 네. 박철민 사건이라고 하면 박철민 허위 사실 유포 사건입니까? 20억 돈다발 허위 폭로 사건. 좋습니다. 네, 그거기 때문에 박철민이 주장한 게 그할 방송 내용과 거의 비슷합니다. 이준석과 이 김영진이 이재명에게 상납했다는 거고 김영진은 배달자로 지목이 됐고 근데 당시에 이게 언제입니까? 2023년 9월 10일 윤석열 정권 때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때 김영진이 법정에서 김영진 씨 지금 중앙지검에서 제일 핫한 게 뭔지 압니까? 뭔데요? 지금 이재명 씨 뇌물 관련돼 있는 거 뭐 저거랑 몇 달 있으면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2차적으로 또 보도가 될 거다. 이게 지금 법정 증언이잖아요. 이 내용이 지금 2023년이란 점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네. 포인트야. 그러니까 지금 이 편지는 저한테 최근에 왔지만 2023년에 이미 이 편지 내용과 동일한 증언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얘기를 반복적으로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지금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김영진이가 이재명 유리한 쪽으로 얘기하지 않을까 하는 또 물타기 할 거 아니야. 근데 그렇지 않다. 윤석열 정권 때 재판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에 대해서 제가 하나 더 검증을 했는데 편지 내용을 제가 이제 검증을 좀 해보는 거예요. 8번 보시면 좋다. 여기 한번 읽어주시죠. 검찰에서는 이미 SBS 그것이 알고 싶다와 깊게 연관되어 방송 내용까지 맞춰가며 준비를 해가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쭉 읽어주세요. 더욱 제가 충격적이었던 건 당시 검사는 이준석 씨랑 이재명이랑 돈 주고받고 친하게 지내는 것, 강력부 검사가 국제 마피아 조직원들 진술 다 받아놨어요라는 것이었습니다. 또 저에게 김영진 씨가 긴 얘기할 필요 없고 조사 다 끝난 거에 살 조금만 붙이면 그걸로 충분해요라는 것이었고 당시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와. 근데 이게 무슨 이건 뭐 김영진의 일방적 주장이지만 이 주장대로라면 이거야말로 그야말로 검언 유착입니다. 이미 내가 잡혀왔을 때 내 담당 검사 말고 강력부 다른 검사가 국제 마피아파 조직원들 다 조사해서 끝냈어. 받아놨어요. 네가 거기다 살만 붙이면 끝나. 협조해 이런 취지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네.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이제 당시에 정말 그러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가 성남국제마피아파 수사했을까? 궁금증이 일잖아요. 네네. 수사했습니다. 네. 수사했어. 강력부가 수사했어요. 오기 전에 이미 이준석도 입건이 돼서 수사를 받고 있었고 이준석은 김영진 오기 전에 이준석은 별도의 인터넷 도박 사이트 김영진과 관계없는 다른 사건이야. 예, 다른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고 여러 국제 마피아파 조직원들이 중앙지검 강력부에서 조사를 받은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김영진이 와가지고 이재명 살만 붙여주면 끝나는 이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네. 근데 3번 자료에 보면 본인의 이제 김영진도 보면 내가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걸 갖고 있습니다라고 저한테 얘기해요. 한번 여기 읽어봐 주시죠. 형광펜. 네. 실제 이재명 대통령님을 제가 언급하고 있었음을 저희 친구와 대화한 2018년 5월 18일 면회 과정 녹취록을 첨부하고 검사들의 압박으로 법원 재판 중에도 이재명 전 성남시장과 연루 의혹은 모두 사실이 아니면 억울하다는 취지로
서면 제출하거나 법원에서 직접 발언한 자료를 첨부하겠습니다. 저는 이재명 전 성남시장과는 만난 적도 도피와 관련한 어떤 도움도 받은 사실이 없고 뇌물 전달과 관련하여서도 아는 바 없고 조작임을 밝힙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아까 뭐 법원 재판 증언 말고 저희가 이미 공개한 거 말고 더 있는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근데 여기서 친구를 언제 만났습니까? 2018년 5월 18일. 네. 딱 압송돼서 온 지 한 달밖에 안 됐을 때예요. 이때 검찰 조사 받을 때 아닙니까? 면회 과정에 녹취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게 뭘까? 라고 했는데 4번 자료. 있어? 있어. 보니까 당시의 변호인이 우리가 접견을 면회를 10분 할 수 있잖아요. 그 면회하면 그거 다 녹음됩니다. 대북 송금 사건에서도 이화영 부지사가 부인이랑 만나서 얘기한 거 다 검찰이 다 풀어가지고 수사 기록에 첨부를 했어요. 근데 이걸로 또 이 녹음 확보했네. 파일을 김영진 측 변호인이 확보를 해서 속기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아놨더라고요. 오. 자, 이게 중요합니다. 보이죠? 2018년 5월 그러니까. 18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2018년 지금, 5월 18일.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예. 이게 지금 전체를 못 가고 제가 딱 첫 장밖에 없는데 지금 전체 뒤에 더 봐야 되겠지만 네. 김영진이 지금 친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친구가 일단 네. 나 어제 연락받고 바로 왔다. 그러니까 김영진이 밖에 우리 동네 지금 내사하잖아. 그래갖고 꼬마 애들은 다 수원구치소에 있고 형님들은 여기 있고 밖에서 이재명 어쩌고 그런 거랑 이상한 거 많더라고. 와, 대박이다. 그러니까 이때 이재명 언급하죠. 그리고 와. 김영진이 뭐라고 했습니까? 수사에 협조하면 나 원래 살인 혐의로 기소 안 하기로 했다. 네. 상해치사로 해주기로 약속했다. 그 얘기 대박인데? 들었다 그랬죠. 그 밑에 뭐라 그럽니까? 친구가 어떻게 될 것 같아 형진아 이러니 김영진은 일단 나 살인 부분에 대해서는 기소 안 한대 검사가. 와, 씨. 그러니까 이 뒷부분을 더 봐야겠지만 대박인데? 뭐 이런 거 같다가 아니, 이거 대박이네. 원래 이렇게 하는 겁니다. 검증 보도는. 아니, 자, 건방 떨지 말고. 아니, 건기내지 않아. 아, 이거 아니, 대박이네. 아니 뭐 이 정도. 아, 이게 2018년 네. 5월 18일이라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와, 이거 끝난 거 아닙니까, 이걸로? 근데 물론 오, 야, 소름이 돋는다, 이 소름이 지금 돋아. 담당 검사들은 이 범죄자들의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재명의 그런 걸 물은 적도 없고 와. 근데 지살라고 저러는 거다라고 이제 반박을 합니다. 근데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여러 가지 다른 정황 자료들이 김영진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뒷받침하네. 있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당시에 너 아까 윤명균한테 너 그 알 3편 만들어서 완전 인생 끝내줄까 말아줄까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사실은 제가 보니까 수사 기록을 쭉 보니까 김영진이 가장 억울해하는 건 뭐냐면 내가 잘못한 건 죄를 받겠다. 그리고 피해자한테는 죽을 때까지 사죄하겠다. 이건데 당시에 2018년 10월에 중앙지검이 이 수사 결과 발표할 때 야구방망이로 머리를 뒤통수를 쳐가지고 두개골이 함몰돼서 죽었다 그랬어요. 네. 근데 실제로 제가 수사 기록에 태국 당국에 태국에서 부검을 했잖아요. 네. 두개골 정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두개골 정상으로 나와 있고 그 재판에 나온 그 법의학자들 얘기는 두개골 문제가 아니다. 그게 머리로 충격으로 연상이 아니고 내부 갈비뼈가 부러지면서 내부 장기 다발성 파열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리고 마약을 이제 피해자가 함께 검출이 돼서 그거에 대한 사인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냈는데 주장은 그거예요. 어찌 됐든 이재명으로 엮으려다가 안 되니까 잔혹한 살인극으로 방송과 함께 짜고 쳤다. 주장이 지금 이건데 아, 그런 주장이야. 그것까지는 우리가 뭐 알 수 그 얘기는 없으나 우리는 네. 중요한 것은 2018년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때 그리고 2017년에 중앙지검장 때 중앙지검 강력부 등등 해서 이재명을 잡으려고 많은 노력을 했던 정황이 지금 나온 거죠. 와,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거 영화의 약간 클리셰 같은데 맞아. 검찰 입장에서 김영진을 통해 가지고 이재명을 잡으려고 했어. 근데 김영진이가 얘가 협조가 잘 안 돼. 그러니까 폭행 사건인데 예를 드는 거예요. 폭행 사건인데 야, 이 새끼를 그냥 살인으로 엮어가지고 이재명이랑 확 엮어버릴까? 이랬을 가능성. 아니 근데 오히려 이재명 정치인과 엮어버리면 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얘는 묻히죠. 얘는 뭐 그냥 잔혹하게 뭐 살해하면 그렇게 묻히고 상해치사로 해도 되는 그 맥락인 것 같아요. 큰 게 나오면 너는 작아져. 근데 네가 안 불면 네가 주인공이 돼야 돼. 이런 식의 지금 압박이 아니었나, 협박이 아니었나. 어우, 너무 무섭다. 너무 무서워. 와. 그러니까 방송사가 저는 오, 너무 봉지욱 무서운데? 기자처럼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팩트 체크하고 보도를 아니 해야지. 근데 또 그렇게 얘기하면 뭐냐면 저도 그런
1시간짜리 프로그램 많이 한 6년간 해봤는데 보도할 당시에는 몰랐을 수는 있는데 문제는 나중에 밝혀졌잖아요. 그럼 깔끔하게 그 사과하면 되는 사과해야지. 거고 한 가지 이상한 점은 김영진의 이준석과 이준석이 김영진에게 뭐 도박 자금 대주고 실소유자다 방송에 이렇게 나왔는데 이 둘이 관계가 없다는 것은 이 둘의 수사가 그때 각각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 실제로 김영진의 수사 기록에 이준석의 조서나 이런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 둘이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걸 그때도 알았을 법해요. 그때도. 근데 이거를 둘을 사실은 엮어야만 이재명을 엮을 수 있지.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무리하게 엮은 거는 잘못한 거다. 야, 오늘 방송은 진짜 이게 전국에 좀 퍼져나갔으면 좋겠는데. 좀 받아 썼으면 좋겠다. 다른 언론사들 이런 요거를- 것들을 좀.